우동여왕님, 얼른 갈게요. 지하철 옆자리 여자가 웃으며 전화를 받는 순간 청담동 재벌 회장 한도준의 숨이 딱 멈췄습니다. 그 별명은 22년 전 그가 놓치고 떠나온 아내가 쓰던 이름이었으니까요. 낯선 여자의 손엔 낡은 분식집 도장카드가 쥐어져 있었고 글씨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오늘 그는 대체 누구 옆에 앉아버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담동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한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한도준 회장은 그 작은 서울 어딘가에 자신이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 한 장.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계동 일대 유사 정황 포착. 도주는 보고서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를 고용했고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계동이라니.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담동에서 상계동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도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도주는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주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 대신 평범한 재킷을 걸쳤고 명품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찼습니다. 22년 전 아내가 결혼 1주년 선물로 준 시계였습니다. 도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주머니 속 낡은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3살배기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웃음을 기억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 딸의 제잘거림,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실에서 내리는 결정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 해도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까? 도주는 개찰구를 통과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호선 플랫폼은 출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도주는 사람들 틈에 서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의정부행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주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들,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와 딸도 이 인파 속 어딘가에서 자신이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도주는 사람들에 밀려 겨우 차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도주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타본 지하철이었습니다. 차량은 낡았고 에어컨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여기엔 회장도 없고 재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열차가 몇 정거장을 지나 종로 3가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렸고 도주는 비로소 빈자리를 찾아 앉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어두운 터널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주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22년 전엔 이 시계 소리가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흘러간 시간의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문역이었습니다. 환승역이었습니다. 도주는 사람들을 따라 내려 환승통로로 향했습니다. 긴 통로 양옆으론 각종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정부 방면, 인천 방면, 수원 방면. 도주는 걸으며 표지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표지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계동 방면. 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계동. 보고서에 적혀 있던 그 이름. 도주는 표지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방향 끝에 아내와 딸이 있을까? 도주는 주머니 속 사진을 다시 만졌습니다. 사진 속 딸은 이제 25살이 되었을 겁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달라졌겠죠.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정부행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열차가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도주는 사람들과 함께 차량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운 좋게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그 자리에 앉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열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두 정거장을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기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차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주는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갔을까? 그때 도준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돌려 슬쩍 옆 사람을 봤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주는 무심코 그걸 봤습니다. 분식집 쿠폰 도장 카드였습니다. 낡은 종이에 빨간색 도장이 군데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도장 카드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도주는 시선을 거두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도장 카드 윗부분에 손글씨로 적힌 가게 이름. 은한의 분식. 그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글씨체는 도준이 22년 동안 잊지 못한 아내의 글씨체였습니다. 동그랗고 부드러운 이응 받침, 살짝 삐뚤어진 희음 모양, 비읍 받침 끝이 약간 올라가는 버릇. 도주는 주머니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엔 아내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7일. 도주는 도장카드의 글씨와 사진 뒷면의 글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완전히 같았습니다. 도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땀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도주는 옆자리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도장카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여자의 옆모습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코의 선, 턱의 각도, 귀의 모양. 뭔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곧 도착해. 응, 한 20분 정도 남았어. 엄마. 도주는 그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아, 진짜? 엄마가 오늘은 우동 해준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별명이 뭔데 우동여왕이잖아. 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동여왕. 그 별명을 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22년 전 아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별명이었습니다. 아내는 우동 끓이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국물 맛이 깊고 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여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별명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스스로를 우동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까지 겹칠 수 있을까? 아내의 글씨체, 아내의 별명. 도주는 손에 쥔 물병을 놓쳤습니다.
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자가 재빨리 물병을 주었습니다. 여자가 물병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도주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내와 닮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모양. 괜찮으세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물병을 도준 무릎 위에 올려주곤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여자가 손목을 걷어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더웠던 모양입니다. 도준의 눈이 여자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왼쪽 손목 안쪽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까만색 점.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크기였지만 도준에겐 번개처럼 선명했습니다. 도준은 다시 주머니 속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3살 배기 딸. 딸의 손목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선천성 모반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도주는 그 점을 기억했습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작은 점에 입을 맞춰주곤 했습니다. 도주는 사진과 여자의 손목을 번갈아 봤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같았습니다. 도주는 사진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딸이다. 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주는 여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코는 아내를 닮았고 눈매는 도준을 닮았습니다. 턱선은 아내 쪽 할머니를 닮았고 귀는 도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도준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준이 착각한 거라면 어쩌죠?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하지만 도준의 가슴속 확신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글씨체, 별명, 점.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자가 전화로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곧 도착할게.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엔 어둠만 흘러갔습니다. 도준은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장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도준은 옆자리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낡았고 가방은 해졌습니다. 도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아이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2년. 그 시간 동안 도준은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이 가까워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도준은 당황했습니다.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상계동역이었습니다.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도준도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습니다. 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둘러 뒤따라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선 도주는 여자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자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주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 도주는 여자의 뒤를 따라 상계동의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상계동역 출구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주는 재킷깃을 세우며 딸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은 익숙한 듯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것 같았고 너무 멀면 놓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론 오래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세탁소, 철물점, 슈퍼마켓, 분식집. 간판들은 색이 발해 있었고 건물 외벽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청담동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딸은 골목을 지나며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벌써 퇴근이야? 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수연. 도주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딸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22년 전 아내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맑은 물처럼 살라는 뜻이었죠. 도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준 거였습니다. 수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도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발을 살살 디뎠습니다. 손엔 땀이 났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수연이 멈춰 섰습니다. 도준도 황급히 멈춰 섰습니다.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연은 한 건물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엄마를 만나기 전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거울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건물은 낡은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엔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우동. 도준의 시선이 간판으로 향했습니다. 은한의 분식. 낡은 나무판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본 순간 도준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도장카드의 글씨와 같았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은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준은 그 이름을 2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은아. 도준이 처음 사랑한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은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 듯 했습니다. 도주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안쪽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앞치마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오늘 일찍 끝났네.
도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주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 했지만 앞치마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동 진짜 해줄 거야? 그럼.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잠깐만 기다려. 엄마. 도주는 그 단어를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여성이 은하였습니다. 도준의 아내였고 수연의 엄마였습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주는 유리창에서 떨어져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22년.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와 딸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도준이 재벌 회장이 되어 호화로운 삶을 살 때 아내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도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딸은 야간 작업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도준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준은 생각했습니다. 왜 더 빨리 찾지 못했을까? 왜 22년이나 걸렸을까? 가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들어 유리창을 다시 봤습니다. 은하가 우동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수연이 자리에 앉았고 은하가 우동을 앞에 놓아줬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엄마도 같이 먹어. 엄마는 이따 먹을게. 넌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수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동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역시 엄마 우동이 최고야. 은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도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2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고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는 웃음. 도준이 가장 사랑했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눈과 입과 이마.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은하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겪었을 고생이 눈에 선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은하. 도주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은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야근 없지? 응, 오늘은 쉬어. 엄마는? 엄마도 오늘은 일찍 문 닫으려고. 같이 드라마 볼까? 좋아.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둘은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준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돌아왔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2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남편을, 22년 동안 찾지도 못한 아빠를 그들이 받아줄까요? 도주는 손을 내렸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은하와 어린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도준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이제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도준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은하가 움직였습니다. 뭔가 떨어진 걸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가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은하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도준과 은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준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은하와 도준이 마주 섰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그 한 단어에 2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준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은하.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도준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은하는 수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아빠는 죽었다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 그럼 저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요? 수연은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둘 사이엔 2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수연에게 아빠는 죽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도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하는 도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22년 동안 쌓인 원망과 슬픔이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은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라져요. 우리 삶 흔들지 마세요. 도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타나 무슨 자격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준은 주머니 속 사진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행복했던 가족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수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준만 바라봤습니다. 도준이 먼저 떠나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가족을 이렇게 보내버릴 순 없었습니다.
도주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은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은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사진엔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엄마.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아기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기와 이 사진 속 아기가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진 속 남자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과 닮았습니다. 나이만 젊을 뿐 얼굴 윤곽이 같았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저 사람이 내 아빠야. 수연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가게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빠, 죽었다고 했던 아빠가. 수연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빠가 죽었다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왜 아빠가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수연은 도준을 돌아봤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도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수연은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우릴 버렸어요? 도준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빚더미, 그리고 도망. 도준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가족까지도. 은하가 대신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지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빠는 22년 전에 사업이 망했어.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었지. 그때 저 사람은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구겨쥐었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은 거짓이었습니다.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겁쟁이였어. 너희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 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보다 도망이 더 쉬웠던 거잖아요. 그 말에 도준은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준은 가족과 함께 고통을 견디는 것보다 혼자 도망치는 걸 택했습니다. 수연은 무릎 꿇은 도준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엄마랑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분식집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손이 다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은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그만.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전단지 돌리고, 설거지하고, 공부는 밤에 했어요. 엄마가 잘 때 도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생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을 하며 공부까지 해야 했던 딸. 도주는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공원 가고, 아빠한테 용돈 받고, 아빠가 학교에 오는데 난 없었어요. 아빠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의 날 행사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왔는데 난 엄마랑 왔어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디 계시냐고. 난 죽었다고 했어요. 은하가 수연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겪은 고통이, 아내가 견뎌낸 시간이 모두 도준의 책임이었습니다. 도준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연이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도준을 봤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요? 뭐가 필요해서? 도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수연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어?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22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어요? 도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주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하가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아, 들어가자.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어. 은하가 도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눈빛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체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린 22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은하가 수연을 이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주는 혼자 밖에 남았습니다. 도주는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고통은 식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을 가렸습니다. 도주는 생각했습니다. 22년 전 도망칠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족 앞에서 거절당하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안에선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준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쪽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역 계단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준은 봤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수연이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커지지 않게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연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주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인파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자 뒤따르던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양팔을 벌려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커지지 않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수연이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도준이 뛰어들었습니다. 수연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준의 등이 계단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수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수연을 감쌌습니다.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도준의 어깨와 등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연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수연은 도준의 품에 안긴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거부했던 이 남자가 지금은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도준을 봤습니다. 도준의 얼굴엔 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명 아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등과 허리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준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은하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가게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수연을 보자마자 안았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수연이 도준을 가리켰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도준을 봤습니다. 도준은 난간에 기댄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고 한편으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은하가 다가가 도준을 살폈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괜찮아요. 수연이만. 무사하면. 도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도준의 등을 봤습니다. 재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난간에 부딪히며 베인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나고 있어요. 병원 가야 해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미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갈게요. 도준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도준을 붙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당장 치료받아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쳤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도준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도준은 계속 괜찮다고 말했지만 구급대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2년 동안 연락도 끊겼던 사이인데 도준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전 혼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준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22년 동안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은하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의 눈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갈게. 구급대원들이 도준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은하와 수연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 안은 좁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22년 만이었습니다. 도준은 들것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은하와 수연은 옆에 앉아 도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맥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습니다. 등의 상처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혈이 좀 있네요. 병원 도착하면 바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무사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이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도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준은 수연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2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22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도준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도준의 모습이 은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도준을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은하와 수연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은하와 수연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정말 내 아빠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아빠야. 수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조금 전 도준의 손을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저 사람, 날 구하려고 다쳤어. 은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망설임도 없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등에 열상이 있고 허리와 무릎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어요. 봉합이 필요한데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은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은아, 22년 만에 도준의 보호자로 서명했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엄마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응, 괜찮아. 의사가 동의서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은하와 수연은 다시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날 구할 때 눈빛이 달랐어. 은하가 수연을 봤습니다. 어떻게? 진짜로 날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죽어도 괜찮다는 듯이.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도준이 은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때가. 하지만 도준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준은 딸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늦었지만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도 아직 모르겠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선 도준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2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봉합수술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은하와 수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집을 나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준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준이 자신을 구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은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도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은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무 착해서 약한 사람이기도 했지. 수연은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착하지만 약한 사람. 가족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오늘 도준은 강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은하와 수연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봉합은 잘 끝났습니다. 타박상도 심하지 않아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오늘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방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준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준을 내려다봤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근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을 안내했습니다. 도준을 휠체어에 옮겨 태웠습니다. 3층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1인실이었습니다. 도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은 여기서 머무실 수 있어요. 간이 침대 준비해 드릴까요? 은하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봐야 하잖아. 내가 여기 있을게. 수연아,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 나는 밤샘 익숙해. 엄마가 더 힘들어. 은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럼 엄마는 가게 정리하고 저녁에 다시 올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응, 엄마. 조심히 가. 은하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연과 도준만 남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아직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도준의 얼굴을 조용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 수연은 그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빠는 없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할 때마다 수연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때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업어주고 달렸습니다. 수연은 엄마 등에 업혔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뛰었습니다. 수연은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진학 상담 때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아빠 없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나도 조금 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이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는 갔니? 응. 가게 봐야 해서 내가 여기 있을게.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날 구했어요? 도준은 수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떨렸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 우리한테 거절당했잖아요. 엄마도 나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다치는 걸 볼 순 없었어. 수연은 도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릴 버렸어요?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난 겁쟁이였어. 너와 엄마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실패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약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후로 뭐 했어요?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22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없이 일했어. 너희를 잊으려고.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 매일 밤 너희 생각했어.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업도 다시 시작했어. 성공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으니까. 수연은 도준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준은 깜짝 놀라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를 말하는데 수연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나 아직도 화가 나. 당신이 우릴 버린 게 용서 안 돼.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 구해줘서 고마워.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2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도주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병실엔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준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 기댔습니다. 도준은 천장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의 공백은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다리 하나가 놓였습니다. 아빠와 딸 사이에 아직 건너기엔 불안한 다리였지만 그래도 다리였습니다.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자. 아빠.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천천히. 그래,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22년을 한순간에 메울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아빠와 딸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 은하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엔 보온병과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수연이 도준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준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은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준이 눈을 떴습니다. 은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준은 재빨리 수연을 봤습니다. 깨울까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대로 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하가 창가 쪽 의자로 갔습니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준과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22년 만의 재회였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수연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금방 잠들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야간 작업이 많아서 늘 피곤해해요. 도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밤새 일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도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16살.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고 꿈꿔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22년이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죽을 만큼 일했어요. 정신없이 너희를 잊으려고. 잊어졌어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너랑 수연이를. 은하는 도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생각만 하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왜 안 찾았어요? 22년 동안 도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너희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은 왔잖아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받았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람을 통해 상계동 쪽에 너희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22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견됐어요. 은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과 수연이 분식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어요? 조사원이요. 제가 고용한.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릴 조사했다는 거예요? 도주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파악하려고. 은하는 사진을 도준에게 돌려줬습니다.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당신은 돈으로 우릴 찾은 거네요. 도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준은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22년 전 가족을 지킬 땐 가난했습니다.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세요. 다 나으면. 도준은 다급해졌습니다. 은하, 잠깐만. 뭘 더 말할 게 있어요? 당신은 성공했고 우린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의 통증 때문에 움찔했습니다. 은하가 본능적으로 도준을 붙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22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젊은 날의 도준. 은하의 손을 잡고 약속했던 도준.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난 회장직 내려놓을 거예요. 은하는 놀라 도준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임원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사임하겠다고. 은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준은 수연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딸의 얼굴을. 22년 동안 난 잘못된 것들을 지켰어요. 회사, 돈, 명예.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건 너희였어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깨달아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제대로 살고 싶어요. 돈 때문에 도망쳤으니까 이젠 돈을 내려놓을 거예요. 은하는 도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직 내려놓는다고 우리가 당신 받아줄 것 같아요? 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준은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리 삶을 살 거예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가끔 수연이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도준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수연이 처음으로 도준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걸 은하는 몰랐습니다. 그건 수연이가 정할 일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도준은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으니까요. 은하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우동 국물 냄새가 났습니다. 은하가 작은 그릇에 국물을 따랐습니다. 수연이가 깨면 먹이려고 가져왔어요. 도준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2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준의 가장 좋아했던 은하의 우동이었습니다. 냄새가 똑같네요. 은하는 대답 대신 국물을 저었습니다. 레시피는 안 바꿨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도준은 은하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습니다. 도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움찔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우동 가져왔어. 먹을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의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은하가 건넨 그릇을 받았습니다. 후루룩 마셨습니다. 따뜻하다. 도준은 모녀를 봤습니다. 22년 동안 함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이 없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도준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정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22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은 있었습니다. 도준은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겠다고.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겠습니다. 은하가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너도 곧 들어와. 응, 알았어. 은하가 병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도준을 돌아봤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이번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도망칠게요. 약속해요. 은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도준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우동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회장이었어? 도준은 놀랐습니다. 엄마랑 아빠 얘기 들었어. 회장직 내려놓는다고. 도준은 당황했습니다. 자고 있는 줄. 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잠꼬대 심한 거 닮았나 봐. 도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수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회장직 내려놓는 거.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심이라면.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병실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마음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희망이라는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병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30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전무, 이사들 모두 어제부터 도준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제 중요한 미팅을.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오늘 오후 2시에 임원 전체 회의에 소집해 주세요. 네. 갑자기요? 안건이.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에요. 전화를 끊고 도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쳤습니다. 도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도준은 수연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틀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도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 정도는 괜찮아. 수연은 도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준은 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22년 만에 느껴보는 딸의 존재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도 돼요? 네.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어요. 도준은 택시를 탔습니다. 수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청담동 도준의 회사였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상계동에서 청담동까지 같은 서울이지만 다른 세계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아빠 회사 있는 곳이야?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아빠가 살던 세계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 입구엔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내리자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은하와 수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원들은 두 사람을 의아하게 봤습니다. 회장과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준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은하와 수연도 함께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연은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30층을 넘어섰습니다. 와, 엄청 높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45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이었습니다. 비서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도준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회의실 준비됐나요? 네, 임원들 모두 대기 중입니다. 도준은 은하와 수연을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줄래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임원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준을 보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도준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임원들도 앉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의 소집이었으니까요. 도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제 사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도주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임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습니다. 다만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회사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장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충분히 이끌 수 있어요. 도주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일어섰습니다. 자세한 인수인계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준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임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회사 소개 책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다가갔습니다. 끝났어요. 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둔 거야? 도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자유야.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도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벼웠습니다.
22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주는 은하를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연이 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도준은 웃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 우동. 은하와 도준이 동시에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계동 가자. 우리 집. 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집. 수연이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상계동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에서 상계동으로. 도준은 돈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상계동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은하네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동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들어와요. 도주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은하가 다시 말했습니다. 들어오라니까요. 밥은 먹어야죠. 도주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준에겐 청담동 어느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은하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은하가 우동 3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먹자. 수연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도준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22년 만에 먹어보는 은하의 우동이었습니다.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하와 수연이 봤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맛있어서. 수연이 웃었습니다. 은하도 작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우동을 먹었습니다. 22년 만의 식사였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우동 국물이 바닥까지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은 김으로 뿌옇고 창밖 골목은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도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청담동처럼 빨리 흐르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조용하고 대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물컵을 채우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진짜로 끝난 거야? 회사.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에서 말했으니까. 절차는 남았지만 마음은 끝났어. 은하는 주방에서 행주를 빨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잠깐 커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끝났다고 세상이 끝나진 않아요. 도주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휴대폰이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전무 모르는 번호, 또 모르는 번호. 도주는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가족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우동 국물을 후루룩 마시다 말고 도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온 거 아니지? 도준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 해달라고 온 거 없어. 너희한테 빚졌지. 받을 게 없잖아.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바로 닿지 않는 듯 한 번 더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은하가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받을 게 없다고 말은 쉽죠. 근데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흔들려요. 수연이 일터, 동네 사람들, 가게 다요. 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먼저 약속 하나만 할게요. 난 너희한테 당장 뭘 바라지 않을게요. 그리고 너희 동네, 너희 방식 절대 망가뜨리지 않을게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도주는 대답을 잠깐 미뤘습니다. 같이 살자 같은 말은 아직 사치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 은하는 더 단단히 문을 닫을 거고 수연은 다시 흔들릴 겁니다. 도주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도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이 아직 찌릿했지만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연이 반사적으로 팔을 잡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도준에게는 고맙고 또 아팠습니다. 은하가 말했다. 어디 가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간호사가 적어준 복용 시간표 옆에 도준이 급히 적어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숙소 하나 잡을게요. 여기서 자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다친 사람을 어딜 보내. 다친 것보다 너희가 불편한 게 더 커. 도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나 진짜 도망 안 가. 오늘은 여기서 멀리 안 갈게.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그때 도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라는 글자 아래로 메시지가 연달아 뜨고 있었습니다. 긴급. 언론 문의. 임원들 동요. 주가 변동 가능성. 회장님 결정을 공식화해야. 도주는 화면을 보지 않은 척했지만 수연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아빠, 또 돈이랑 회사 때문에 우리 또 밀리게 되는 거야? 도주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반대로 할 거야. 회사는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 거고 너희 앞에서는 내가 먼저 멈출 거야. 수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 반 믿음 반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응. 적어도 너희 앞에서는. 은하가 문 쪽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도준이 나가기 전에 은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아빠라는 단어 쉽게 주지 마요. 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병실에서 그 단어를 꺼냈다는 걸 엄마는 엄마라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에 기대지 않을게요. 제가 아빠가 되려고 하지 않고 사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자 골목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준이 한 발 내딛는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 스친 시선. 낯선 사람이 아니라 동네 단골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저 사람 하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은하도 봤습니다. 은하는 문을 더 넓게 열지 않고 몸으로 출입구를 절반쯤 가렸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도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난 순간부터 이 집은 이미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도준이 골목으로 완전히 나가기 전에 수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빠. 도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숨도 멎었습니다. 수연은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하지만 끝내 울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 못해. 엄마도, 나도. 근데 오늘 구해준 건, 그리고 우동 먹고 우는 거, 그건 거짓말 같진 않았어. 도주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수연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다시 가야지. 약도 타고. 혼자 가지 마.
나 퇴근하고 갈게. 도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경계도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은 다리가 하나 더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도준이 골목을 걸어나가며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공식 발표하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 제가 직접 정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일정, 저녁 6시 이후 연락 금지. 보내고 나서 도주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청담동에서 보던 하늘과 똑같은 하늘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더 높아 보였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도준에겐 나가가 아니라 천천히 와로 들렸습니다. 도준은 주머니 속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는 곳. 하지만 분명히 그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닌 곳. 상계동의 골목은 차가웠지만 도준의 걸음은 어제보다 덜 떨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의 작은 채널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귀한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복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